때도 현찰을 이렇게 줘야 돼요. 필리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우린 이런 전 우크라이나는 분만 순간부터는 모든 권리를 다 잃게 돼요. 데려오는 게 어려운 거지. 남의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대리모가 임신하는데 그 집에서 낳았다고 신고를 하든가 내가 출산한 아이가 이제 내가 낳습니다. 김정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롭게 PD주에 합류한 김지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중각입니다. 한국에서 가려면 최소 13시간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머나먼 땅 우크라이나.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에 한국인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들이 있습니다. Каки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аши дети? С Кореи. 그녀의 뱃속에선 지금 한국인 부부의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백인이 한국 사람을 낳는 거예요. 순수 한국 사람.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저 여자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황인을 낳는 참 이게 좀 낯선 상황이죠. 우리한테는. 나의 잡처럼 말하더라고요. 직업처럼.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는 직접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도 있습니다. tapos anong malaki 이쪽은 yung buhok, mahaba yung 그쪽이요? buhok. 예, 이분은 약간 좀 뭐 피해가 얽혀 있고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필리핀은 법적으로 이게 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상태여서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좀 얼굴 노출을 꺼려했던 거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하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당하게 얼굴 내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는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런 단어입니다. 대리모 시술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대리모 거래가 허용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모는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대리모 취재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얼마나 그 취재가 될까, 브로커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컨택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쉽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둘이 아니고 많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당황했었어요. 쉽게 만나줘가지고. 저도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월급쟁이라 제가 사실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10경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기 기자 쓴 다음에 76개 들어오는 10경제 쭉 뜨거든요. 이 기자분은 진짜 기자예요? 아니면 그건 2부에서 좀 상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약간의 사칭이 들어가 있고, 예, 아예 그쪽과 연관없는 건 아닌 그런 애매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인지 아닌지 살짝 좀 기자인 건 맞아요. 기자인 건 맞는데 뭐 소속과 뭐 고용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사칭이 들어간 설명이었던 거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합병원에서 저 그 일을 하는 대리모 분이에요? 아니면 때문에 그냥 오셨어요? 장소만? 예 맞습니다. 네. 자기가 믿을 만한 학교를 나오고 믿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여기도 경쟁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경력이 이제 시장에서는 신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이게 되니까. 워낙에 그 양성화되지 않은 거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 네. 주는 거죠. 예. 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말한 건 자기가 기자라고 한 거고, 다른 분은 간호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만나자마자 어필하는 거죠.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서는 브로커들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 나 이 장면도 쇼크였어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리모에 대해서도 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취재 시작할 때만 해도 대리모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 거부감 들고 낯설고 그랬는데, 취재하는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만 가지고도 되게 낯선 것들이 무뎌지고 또 뭐 윤리적 이런 것들이 약간 뭐 희석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분들조차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에이전시라도
국가 관리하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그렇게 음성적으로 진행할 바에는 예, 에이전시를 국가가 관리해야 뭐 한쪽이 피해를 보거나 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에이전시가 워낙에 언더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작용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난임 부부가 지불한 총액의 30%만이 대리모에게 가지만 지원자는 줄을 섰습니다. 70%가 그러면 수수료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나머지 비용은 뭐 병원, 에이전시 뭐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외화가 들어오는 거네요, 이게.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국가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라고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만족해요. 아이러니하죠. 키예프 시내에 있는 야나의 아파트. 야나의 집은 우크라이나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입니다. 그녀에겐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저 사회에서는 저 나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겠죠. 네, 물론 뭐 비판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국가가 정한 거죠. 그리고 그걸 정책화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도 여기 우크라이나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예, 그럼요. 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대리모 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정작 자국에서는 이게 뭐 고가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부부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의뢰를 하시죠. 소방서, 네. 소방관인 거죠, 이게. 네, 공무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이게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타인의 아이를 신개월 품고 동안, 있는. Наприклад, ми родом з Черкас, там квартира коштує 13 тисяч. Там. Ми отримав 16. Да. Те, що хоче. Вони свою дитину, я майбутнє для своєї дитини. 제가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네. 그러면 되게 딸애가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저래야 되냐고. 근데 뭐 돈 때문에 얘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막. 하지만 근데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할 법한 상황이라고 저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에서 비윤리적인 대리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국은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외국인을 시즌입니다. 상대로 한 역설적인 상업적 대리모 거래를 이미지 전면 자체는 금지했고 처벌도 뭐 강화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인데 되게 슬픈 또 대리모 중개업자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고 우크라이나가 최적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월세를 전전하고 어렵게 살다가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나은 환경에 간 저분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가 좀 논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여성의 몸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저런 조치를 당연히 비판할 거고. 그렇죠.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죠. 네. 왜냐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지금 네.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빈곤 여성, 그죠. 특히 빈곤화된 여성들을 이렇게 네. 타겟으로 해서. 물론 그들이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 선택대로만 맡길 것이냐, 그게 인간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한 난임 클리닉. 정부가 발간하는 의료 관광 책자에도 소개된 이 병원은 대리모 시술로 유명합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온 의뢰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꽤 적극적으로 병원의 대리모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리모를 주선해주는 네. 알선업자들은 네. 우크라이나 현지의 저런 그 공식 에이전시를 통해서 예. 진행을 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았을 때 수수료로 나갈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카자흐스탄으로 가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는 저런 에이전시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다 먹는 거구나.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지냐, 뭐 어느 정도로 거래가 용이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부부 중에는 아이의 성별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충격적이긴 했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예, 이게 최대의 홍보 포인트였어요. 브로커들의. 그런데 한국 브로커들이 광고하는 우크라이나의 장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출생을 하더라도 분만 순간부터는 모든 권리를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받을 때는 이제 친부, 친모가 이제 의뢰하신 부부분 처리가 돼요.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친자권을 대리모가 주장하면 대리모가 가져가요. 저희가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은 대리모가 친자권을 주장하면 대리모가 이겨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외곽. 그녀가 대리모를 택한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Pero nung time kasi noon, nung naghiwalay kami ng pangalawa kong asawa, so wala kasi ako lahat noon time na yun. 필리핀은 대리모가 합법이에요. 되기로 법적으로 결심한 후 없어요. 아예 없는. 안젤리는 네. 브로커의 지시대로 그럼 이것도 한국 에이전시가 만약 이걸 중개를 하면 네. 한국 에이전시가 이제 다 먹는 구조겠네 이거는. 이분한테는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브로커가 의뢰인 부부한테 부르는 비용 거의 한 1억 정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브로커가 얼마를 가져갈지는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 그렇다면 브로커와 계약서는 썼을까? Pero sabi niya, ibigay niya daw sa akin, pero hanggang nag-start na lang wala akong natanggap na kontrata. 구두 계약만 한 채 안젤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럼 머문 거예요? 이분은 계속? 제주도 있다가 지원 비자를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원 비자가 난민 신청 비자라고. Hindi ano kasi, 그러니까 이때는 난민 제도를 이용해요. 그래서 예, 그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예, 그거를 보내고 나서 걸리면 이제 불법 체류로 추방되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제 집에만 있게 한 거죠. 이건 좀 잔인하네. 그동안 아이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안젤리를 한국에 데려온 브로커는 대체 누구일까?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최근 무슨 인터넷에서 대리모 활동하고 포털 있는 같은 게 대리모 있어요. 브로커 대리모를 찾는다, 해외 어떤 대리모 의뢰인을 사업의 찾는다라고 딱 전문적인 브로커들을 올리면은 만나게 다 매치가 직접 되는. 만났습니다. 이 최대로 쓰신 분 얼마까지 쓰셨어요? 1억 조금 넘게 쓰시죠. 1억 한 2천 정도. 계약서에는 대리모가 출사로 받는 돈 외에도 여러 보상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가 실제 받는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리모한테는 얼마나 가요? 근데 이제 다 한꺼번에 주는 건 저희한테 말할 땐 저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3분의 1 준 네. 거죠. 브로커는 약 3,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안젤리가 받은 건 1,300만 원 정도. 한 번만 들어오는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잘한다는 보냈는데 다시는 못 들어와요. 또 이런 게 있네요. 아 예. 정당하게 입국해서 비자 받고 머물렀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모하고 돌아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상태가. 그렇죠. 예, 못 돌아오는 거죠. 예. 불법 체류자로 찍힌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브로커 송 씨가 한국에 데려올 대리모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대리모 면접을 확인해 봤습니다. 친구는 이제 아기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5살, 4살이랑 이제 2018년에 낳았다고 하거든요. And you also have a husband, right? 훌륭한 영화예요. 아, 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주변에 I know.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이제 관광 비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났었을 때는 제주도 난민 비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군요. 난민 비자 신청하기 좋으니까 제주도가. 네. 그분은 관광비자 이게 무비자 쪽이라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서 무비자 네, 입국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제주도 입구가 그래서 난민들이 제주도로 일단 먼저 가잖아. 네. 안젤리 역시 처음에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서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Ano pong visa na? 정작 본인은 자기가 신청한 게 난민 신청 비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주도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네요. pwede ako magstay doon. 그러니까 악용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난민 신청 안젤리가 비자라는 게 받았다는 지원 비자는 어쨌거나 일정 기간 동안은 신청자에게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난민 지위를 신청 부여하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때까지 주어지는 비자. 그러니까 난민 신청 비자를 대리모를 신청하는 그녀는 한국 사람과 제주도에 브로커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사실. 맞습니다. 용돈도 모른 채 오히려 나중에 당신이 브로커가 난민 시키는 신청 대로 비자를 비자를 신청했다라고 하니까 신청했다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비자가 난민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 그 2달 동안 자국에서의 외출도 삶을 함부로 포기하고 하지 이쪽으로 이제 못했습니다. 완전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 그게 없는데 그런 이분은 일은 없는데 자국에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터전이 에이. 다 거기 있는데. 애인도 있다고 그러고 아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Kaya parang 그러면은 필리핀 사례 같은 경우 네. matagal
그 꼭 제주도일 필요 없이 한국 땅 안에서 그 수정된 배아를 착상시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 신청한 병원에서? 비자가 난민 비자였다는 그렇죠. 저 사실을 일단 입국했다가 몰랐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입국해가지고 저 지원 비자 나오면은 본토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병원 갔다가 뭐 왔다 지원 갔다 하는 거죠. 비자가 외국인 착상은 불법 체류에 한국에서? 악용된 네, 사실을 한국에서. 알고. 그렇다면 필리핀 여성이 병원에서 대리모 시술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까? 필리핀 여성과 함께 난임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짜고짜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 병원. 대리모를 하실 때 필요한 검사가 있어서 그런 검사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도 그렇죠? 네. 근데 병원도 이게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역시 뭐 제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찝찝해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대리모 이 케이스마다 시술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검증해 보고자 하는 장치들이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이 있고. Sa hospital po ba nagtatanong sa inyo kung anong relationship ng parents nila or sa inyo? May nagtanong po ba sa inyo ng gano'n? wala.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뭐 물어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고 네. 그다음에 이 한국인 부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네. 그럼 출생신고를 위한 아기를 증명서를 호적에 어떻게 올릴 수 받아요? 한국 안에서? 있었을까? 집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보증하는 사람, 뭐 친정 엄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인후 보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럴 이제- 때도 의사 사인이 있어야 될 텐데? 조산하는 사람? 조산사는? 아니 그러니까 애를 받은 사람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브로커들이 다 좀 케어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유전자 검사는 뭐 매치가 되니까 유전자 검사를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 대리모가 입원할 때 한국 그 유전자 부의 그 여성 이름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입원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눈 감아주거나 용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알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최대한 연관되지 않았다. 네. 안젤리의 대리모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아기와 헤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Siyempre, nalulungkot pero kailangan ko yung tanggapin kasi hindi yun sa akin. Yung, nakaiyak ako yun. So, may nag-iisip po ba kayo kung gustong isa pa? Maging surrogate mother? Kung pwede lang, mahirap kasi pero kung normal ako, okay lang.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2부는 무허가 비즈니스 대리모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요. 그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들 대리모 브로커로부터의 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훨씬 더 한국 분들이 체감할 때 저런 것들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